저도 사실 사회초년생이거든요. 저 같은 20대, 30대 사회초년생들이 월급 관리를 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이 상당히 많을 것 같아서 KBS 국민영수증 공식 머니 트레이너이자 재테크 분야의 베스트셀러 2030의 경제 멘토 김경필 작가님 한번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렇게 챙겨보는 예능이 없는데 매주 보는 게 딱 하나 있어요. 국민영수증. 그래요. 네. 네. 종영은 했는데 뭐 30회 정도 이제 제가 했죠. 그 사이에 정말 젊은이들의 영수증을 너무 많이 봤거든요. 아, 정말 좀 심각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여러분들이 하는 거 소확행 아닙니다. 크고 불확실한 대불확행. 대불확행입니다. 대불확행. 제가 그 프로그램에서 너무 많이 혼쭐을 내가지고 어디 가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무서워하더라고요. 그 프로그램 진행을 하면서 여러 영수증 같은 거를 보셨을 것 같은데 네. 특히나 기억에 남는 사례들 같은 게 아, 뭐 사례는 많이 봤는데 얼마 전에 이제 그 SK 하이닉스 다니는 분과 삼성전기를 다니는 그 신혼부부를 만났는데 두 분 다 32살이더라고요. 동갑이야. 두 분의 소득이 얼마냐면 나이가 32인데 980만 원 정도 돼요. 월 소득이. 야, 그럼 이렇게 많이 벌면은 정말 씀씀이가 크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두 분이 한 달 생활비가 220만 원입니다. 벌써 한 3억 6천 정도 모았던데 참 될 사람은 된다고 얼마 전에 청약이 당첨이 됐어요. 그러니까 아주 될 사람은 계속 되는 거야. 네, 피디님 배 아파서 쓰러지시는데 네, 지금 뭐 뒷목 잡고 지금 쓰러지시는 분이 있는데 하여튼 그렇게 돈을 많이 버는데 또 그렇게 돈을 안 쓰는데 또 그렇게 청약까지 당첨이 되니까 세상 참 불공평하다 이거야. 근데 제가 봤을 땐 좀 써도 될 것 같은데 하는 분들은 이러고요. 네. 돈 좀 모으고 조금 아끼고 허리도 졸라매야 될 것 같다라는 사람은 막 소비가 날아다니고 사회 구조도 구조지만 이제 이런 것들이 양극화를 만들어낸다는 생각을 해요. 책에서 본 내용 중에 되게 인상 깊은 게 있었는데 네. 저축에도 그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다. 우리 젊은이들이 생각할 때 저축? 나중에 내가 언젠간 하겠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물론 이해는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골든타임은 결혼하고 15년 정도 지나면 저축을 못 합니다. 결혼하고 15년쯤 지나면 집에 한 1m 70 정도 되는 애들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돈을 거의 진공청소기 흡수하듯이 빨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이 골든타임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골든타임 지나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 골든타임인데 뭐 하고 있는지 잘 스스로한테 물어보시면은 네. 뼈가 좀 아프실 수도 있는데. 네, 지금 좀 아파요. 아파요? 네. 저랑 얘기를 1시간 하고 나면 정형외과 가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조금 있으면 괜찮아지니까 내가 한 얘기 다 까먹으면 괜찮아지니까 너무 그 병원 안 가셔도 돼요. 약간 순살이 된 것 같은데 얼른 다음으로 넘어가 보자면 평균 직장인 월급 기준으로 얼마 정도 안에 1억을 모아야 된다 이런 기준 같은 게 있으십니까? 200만 원대 후반 정도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평균 내면은 지금 받는 소득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뭐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나는 그거보다 훨씬 많다 이런 분도 있겠지만 또 그거보다 또 훨씬 적은 분도 있을 거고 한 2.5% 정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3년 안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1억을 모으고 싶다. 그러면 이제 주식 투자 빼고 뭐 변동성이 있으니까 이거 빼고 확실하게 모은다 그러면 한 달에 268만 원을 모으면 돼요. 근데 268만 원이라는 게 가능하냐 저축이 4년에 모으려면 199만 원만 저축하면 됩니다. 요것도 또 사실 좀 199만 원도 사실 어려워요. 이거 어렵죠?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5년 안에 한번 해보자. 5년이면 158만 원만 모으면 됩니다. 이걸 한번 해보자. 쓰고 싶은 것들이 어쨌든 많은 20대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통장 관리 같은 것도 3개, 4개를 나눠놓고 돈을 조금씩 넣어놓는 거야. 그래서 이 통장에 50, 이 통장에 100. 근데 의미가 없어. 그냥 뭐 그래서 그냥 심심한 날 스마트폰 보다가 아무 의미 없이 이 통장에서 이 통장으로 송금을 해요. 한마디로 말해서 속급 송금 놀이를 하는 거야. 혼자서 심심하니까. 자, 여러분 그거는 통장을 정리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돈에다가 네이밍을 달아 놓으라는 거예요. 돈에 네이밍을 네이밍이라는 게 이 인간은 기본적으로 돈을 봤을 때 이게 무슨 돈이구나라고 스스로 본인이 딱 인식한 대로 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예비자금 통장에 100만 원을 넣어. 근데 이거 내가 왜 넣어놓느냐? 혹시 또 무슨 긴급한 일이 생길지도 모르니까. 근데 안 생기네? 그러면 자기가 긴급한 일을 만들어. 이렇게 의미 없이 돈을 나눠놓지 말고 네이밍을 하라라는 거예요. 첫 번째 네이밍은 일단 월급 통장 있지 않습니까? 월급 통장. 지금 쓰고 있는 게 월급 통장이잖아요. 월급 통장은 오로지
월급 받는 용도로만 쓰세요. 월급 통장은 무조건 돈을 받고 필요한 곳에 송금을 해주는 역할만 해라. 저축이나 보험료 빠져나가는 거는 월급 통장에서 해도 됩니다. 월급 통장에는 통장의 잔액이 영원이 돼야 돼요. 다 빼야 돼요. 그래서 자, 그러면 내가 한 달에 얼마를 써야지 라고 생각했던 그거 있잖아요. 네. 그거는 소비 통장으로 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월급 통장 말고 또 뭐가 있어야 된다? 소비 통장. 그 소비 통장에 이제 체크카드, 현금카드, 신용카드가 다 걸려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예산을, 소비 예산을 얘기할 때 소비 예산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면 바로 대답하는 분이 별로 없어요. 딱 물어보면 갑자기 먼 산을 바라봐. 그러면서 80에서 100? 뭐 이렇게 얘기해요. 80에서 100이라는 거는 80을 써야 되는데 자꾸 100을 쓰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기의 희망사항은 80인데 자꾸 110을 쓴다. 뭐 이런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예산이 아닌 거죠. 돈 관리가 어려운 게 소비가 어떻게 매달 똑같아요? 매달 달라져요? 매달 달라져요. 매달 달라져요. 네. 어떤 달은 많이 나가고 어떤 달은 적게 나가고 할까?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절 지출 때문에 그래요. 계절 지출. 매달 쓰는 생활비가 아니고 특정한 계절에만 나가는 돈이 있잖아요. 크게 4가지거든요. 첫 번째 명절, 여행, 그 다음에 이벤트가 있죠. 그 다음에 겨울 의복비라는 게 있어요. 많이 들죠. 요 돈을 따로 통장을 만들어라. 그 얘기예요, 지금. 변동할 가능성이 있는 애는 다 옆으로 빼놓은 거니까 나는 평상시에 항상 똑같은 돈을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똑같은 돈을 써버릇해야 돼요. 그럼 계절 지출 통장에는 월급 받을 때마다 조금씩 넣어두는 건가요? 매달 자동이체로 넣어놔야죠. 저는 이제 이 계절 지출 통장은 개인마다 다 다르긴 한데 저는 절대로 자기가 받는 한 달 월급, 월 평균 소득의 1.5배를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만약에 300만 원 정도 받는다 그러면 400에서 450 넘으면 안 돼요. 그냥 한 번에 다 넣어놓고. 그렇게 해도 됩니다. 내 계절 지출 자금만큼 딱 충전을 시켜놓는 거죠. 지금 다 공부하는 분위기야. 지금 굉장히 다 적고 있어요,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한 달 예산만 있는 게 아니라 예산을 또 나눠놨어요. 나이가 지금 50이 넘었는데도 아직까지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제가 별다방 예산이 있어요, 저도. 스타벅스를 가기 위한 예산이 따로 있어요. 별다방 예산을 따로 만들었어. 내 예산 안에서 쓰기 때문에 전혀 소비 염려증이나 불편함이 없이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오히려 더 안정감이 들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항목별로 예산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좀 타이트하게 쓰면 느낌이 어떨 것 같아요? 약간 답답하다? 구차하다? 안 해보셔서 그렇고 네, 해보시면 절대 안 그렇습니다. 굉장히 편리해요. 딱정벌레라 그래서. 딱 정해주는 벌이에 따른 지출 레벨. 네. 말을 정말 재밌게 잘 만드신 것 같아요. 고민이 많잖아요. 맞아요. 차. 이게 제가 우리 젊은이들 상담하고 이 멘토링하면서 가장 이게 힘든 건데 차는요. 기본적으로 DSR을 잠식을 하거든요. 총부채 상환 비율이라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우리가 청약이 당첨이 됐을 때 대출을 받을 때 대출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차량 할부가 있으면은 대출이 제한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차는요 극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만약에 5천만 원짜리 차를 샀다. 그러면 5천만 원을 소비한 게 아니에요. 5천만 원짜리 샀다 그러면 아무리 아껴도 50만 원 나가요, 유지비가. 그럼 1년에 600만 원이죠. 네. 10년이면 6천만 원이죠. 그리고 10년 지나서 그 차를 10년 동안 탔다 그러면 그때 그 차의 감가가 되니까 80%가 감가가 되거든요. 5천만 원 중에 4천만 원이 날아간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5천만 원짜리 차 계약서에 사인하면 이게 5천만 원 쓴 게 아니라 10년 동안 1억 쓴다에 사인한 거예요. 차를 또 안 살 수는 없잖아. 필요한 분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했던 길바닥에다 뿌리는 코스트, 교통비를 소득의 막 10%, 20% 쓸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5%, 7% 정도가 적당한데 5%, 7%가 나오려면 자기 월급의 맥스 4배 정도 되는 차를 타야만 된다. 그럼 내가 만약에 월급이 300이야. 네. 그러면 1200. 1200짜리 차를 타야 1200짜리 차가 있나? 제가 그러니까 월급 300인 분은 그래서 걸어 다녀라. 지금 대한민국 직장인들의 머릿속을 장악하고 있는 가장 잘못된 신념이 뭔지 아십니까? 우량주에 장기 투자하면 성공한다. 지금 PD님 눈이 동그래졌는데 저기. 제 좌우명이 뭔지 아십니까? 제 좌우명이 수익률 1% 올리는 것보다는 쓸데없는 돈 안 쓰면 그게 수익률 100%다. 제가 왜 방송에 나와서 무슨 욕을 먹으려고 주식에 장기 투자하는 게 가장 잘못된 신념이라고 말씀드리냐면 10년 전에 증권회사에서 핏대를 세워가면서 추천했던 종목 10개가 있습니다. 그 10개가 뭐냐? 삼성전자가 있어요. 삼성전자는 164%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현대차와 포스코는 시점에 따라 좀 다르긴 하는데
한 25% 이상 하락했습니다. 아, 하락을 했어요? 10년 투자했는데. 자, 그 다음에 또 뭐 있냐? KTNG, 한국전력, 한국타이어, 삼성생명, 대한항공 다 이런 것들 우량주라고 지금 뭐 멀쩡한 기업들 아닙니까? 이런 기업들 싹 다 마이너스 났거든요. 화폐 가치로 보면 저는 솔직히 이거 다 반토막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식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럼 멘토님 주식을 하지 말까요? 하지 말란 뜻이 아니라 주식이 여러분들의 메인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어떤 종목 붙잡고 그냥 오래 두면은 장담고 놓듯이 하면 돈 벌겠지. 이것은 대단한 착각이다. 사회초년생들 너무 주식에만 몰두하지 마라. 이 정도로 정리. 네, 어느 정도는 경험이 조금 필요합니다. 예. 네. 잘 참은 거 있잖아. 네. 질르려다가 참은 거. 그 참은 게 돈 번 거예요. 여러분들 그 맨날 그 휴대폰 들여다보면서 수익률 주식 그거보다 이런 거 하나 굳으면 그게 돈 번 거야. 자, 그러면 그때 그 굳은 돈으로 주식 사세요.